방산물자, 방산업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무기체계 중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정하는 물자를 방산물자라고 하고, 이 물자를 생산할 수 있게 지정한 업체를 방산업체라고 합니다. 방산업체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경쟁 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방산원가를 적용받아 제품 제조에 들어간 실비에 이윤을 더해 적정한 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 생산을 하거나 납기일 도래 전에 납품을 할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방산 착중도금이나 자금융자,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반면에 제약도 많습니다. 정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회사를 처분할 수가 없고, 정부가 정하는 시설과 보안 요건을 준수해야 하고,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어야 하고, 보유 중인 제품을 내놓으라고 하면 법에 의해 그걸 내놓아야만 합니다. 정부가 국가안보에 필요한 방산물자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방산업체를 지정해 그 의무를 부과하면서 반대급부로 여러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은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가 딱 하나일 경우에나 해당되는 말이고요. 하나의 방산물자에 복수의 방산업체가 지정이 되는 순간 방산업체의 혜택은 사라지고 의무만 남게 됩니다. 방사청은 2009년에 전문화 계열화 제도를 폐지하면서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하나의 방산물자에 다수의 방산업체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소총, 방독면, 야간투시경 등이고, 최근에 한국형 구축한 KDDX 역시 복수 방산업체 지정을 검토 중이죠. 그리고 복수 방산업체를 경쟁시킬 때 방사청이 쓰는 입찰 방식이 지명 경쟁에 의한 적격심사 방식입니다. 적격심사란 계약이행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한 입찰자 중에서 최저 가격을 제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죠. 여기서 우선 방산업체로 지정할 때 이미 생산 능력 및 정비 능력을 판단해서 능력이 있는 업체를 방산업체로 지정을 해놓고는 계약이행 능력을 다시 심사한다는 게 좀 생뚱맞죠. 방산업체라면 당연히 계약이행 능력은 충족이 되죠. 그래서 결국 낙찰자는 최저 입찰가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고, 적격심사에서 낙찰이 되는 최저 입찰가는 예전 가격이 83%입니다. 계약이행 능력 점수가 60점이고 가격 점수가 40점인데 이 둘을 합한 총점이 95점 이상이 되어야만 낙찰자 자격을 갖습니다. 계약이행 능력 점수가 60점 만점이라고 가정하면 가격 점수가 최소 35점은 되어야 하고, 가격 점수가 35점이 되려면 예전 가격이 83%로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 산식에서 88은 덤핑으로 인한 계약이행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88%의 금액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부의 적격심사 기준을 준용한 건데요. 기재부의 적격심사는 일반 물품을 구매할 때나 공사 입찰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 원가를 모르기 때문에 계약 부실을 초래하는 덤핑을 막겠다는 취지거든요. 하지만 방산물자는 이미 정부에서 방산원가 산정을 통해 실제 소요되는 가격을 알고 있습니다. 단수 방산업체는 방산원가를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서 복수 방산업체일 경우에는 경쟁을 시켜서 이 금액의 88% 미만, 최대 83%로 입찰을 하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 정도의 차액은 방산 이윤보다 크기 때문에 팔수록 적자만 누적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방산업체가 생산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조달 요구가 있으면 무조건 입찰에 참여해야 하고, 그게 싫으면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받아야 하는데, 이 말은 곧 방산업계를 떠나라는 말이죠. 법에서는 생산과 조달을 보장한다고 해놓고는 실제 생산과 조달을 강요하며 희생을 요구하는 모양새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기재부의 적격심사를 준용했다고 하지만 기재부의 일반 물자나 공사 입찰의 적격심사의 최저가는 방산물자의 적격심사 최저가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방산물자의 최저 입찰가가 83%인데 반해 기재부의 최저 입찰 가격은 사업 규모별로 85.5% 또는 87.7%인 거죠. 이건 다 방산물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타부처 제도를 무분별하게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이미 생산 능력을 검증해서 방산업체를 지정해 놓고는 계약이행 능력을 다시 평가하고 방산 원가를 통해 실비를 산정해 놓고는 경쟁을 시켜 83%로 저가 입찰을 시키는 것은 방산업체를 보호 육성할 정부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원가 보전을 위해 함정사업의 전투근무 지원정 적격심사와 같이 최저가격의 상한선을 95%로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수방산업체는 경쟁 대신 물량을 배분하는 방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미 국가계약법상에 방산물자는 분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죠. 물량 배분에 기준이 없다는 이유인데 오히려 방사청은 보험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은 물량 배분 지침을 마련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복지단체는 방사청에 찾아가 물리적인 항의를 하니까 신경을 쓰는 거고, 방산업체는 대놓고 반발하지 못하니까 누가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고도 않고 나몰라라 하는 거죠. 그러는 사이 복수방산업체는 지금도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방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는 무작정 경쟁 체제로 내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부는 방산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